세계 4강국이 모이는 동북아시아에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요새 항공모함을 갖는 군사 강국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가장 늦게 항모를 보유하기에 가장 발달된 최신의 항모를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저력을 조선 전자원자력 소재 부품 설계 능력 전술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한민국 산업의 해상에 움직이는 공군기지 구축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군이 항모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36년 전 김영삼 대통령 때인 권영의 국방장관 시절로 올라간다. 1994년 국방개혁연구위원회에서 한 해군 장교가 항모 보유 필요성을 제기하자 육해공군의 엘리트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은 처음에는 가당치도 않아 그냥 모두가 웃어버렸다. 항모 하면 흔히 미국 항모전단을 떠올리는데 항모 한 척이 문제가 아니라 호위함 3척 순양함 1에서 1척 구축함 3에서 4척 잠수함 1에서 1척 보급함 1척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연구위원들에게는 이자는 망상이라고 그냥 헛소리라며 우스갯소리로 지나쳤다. 항공모함 구축이 과연 헛소리였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이 무식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나 이 제안이 경제 등의 국력 신장과 함께 중동으로부터 원유 등의 에너지 안전 수송을 위해서 해군력 증강에 자극을 주어 12년 뒤인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5년 다목적 상륙함인 독도함이 진수되었는데 수리온 헬기 한 대를 탑재하고 전차 한 대 상륙돌격 장갑차 고속 공기부 양정 등을 갖춘 한계대대에 상륙해 병대 부대를 탑재하는 결실 등 헬기 캐리어 준항모를 만들어냈다. 일본과 중공은 당시의 독도함을 항공모함으로 간주하고 크게 경계했다. 6만 5천 톤급의 항공모함의 방공 함재기 등의 항모전단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남은 문제다. 국도 앞에는 앞으로 F-35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할 계획인데 조종사는 공군에서 전군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영국식으로 연합군을 편성하여 항모를 구성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KTF-X를 2가지로 제작하여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하게 되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방공호 부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 한설인 미국식 방안을 참조하고 이탈리아에서 같은 문제로 해군과 공군이 경쟁했으나 결론은 유럽의 영국식으로 공군이 주도하기로 결정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군에서도 인재 양성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다. 관련 사관학교 3사관학교, 각 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등의 커리어 규범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국내외 관련 전문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항공모함을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정박할 모형이 어디며 주연료가 핵추진인지 디젤이나 SE인지 하이브리드형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함재기는 40대 이상을 갖춰야 적정 솔티로 공수가 가능하며 레이더는 스파이 6 이상으로 하고 항모전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 경보기는 필수다. 여기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무인기의 채택과 활용이다. 가능하다면 동맹 미국의 협력하에 영국 엘리자베스 RAI와 달리 핵추진 항공모함을 갖도록 해야 하고 함재기의 사출 방식은 전자기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사출식 이륙과 에베레스트식 착함 시스템을 채택하고 강습 상륙함을 포함하여 지기 착륙기를 동시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를 겸한 레이저포를 강습 상륙함과 항모에 채택할지도 선단 무장 능력의 큰 변수다. 국방부 중기 계획에 따르면 해군이 2010년 하반기나 2030년대까지 2척의 항공모함을 갖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지정학적 대한민국과 중동과 인도양 및 남진아해에서 항행의 자유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3에서 4척의 항공모함이 필요하고 통일 후에는 강습 상륙 항모에서 6척 등이 최소한 필요로 할 것이라 본다. 그만큼 강성해진 대한민국 코리아의 국력 신장을 의미한다.
항모의 보유 척수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이용한 에너지 정책과 인접 각국의 국방 백서와 군사 전략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중공은 군함 등의 무기 개발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일본도 내심 군비 강화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동맹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자산 배치 운용에 따른 군사력 전개 군사비를 줄일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국으로 중공이나 러시아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출구 봉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항모 전단의 항공 전력은 어떻게 구성할까? 해군의 항공모함은 수상함 항공전력 상륙 강수함 잠수함 이외에 해병대로 선단이 구성된다. 지금까지 해군 수뇌부는 수상함 위주였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항모 전단의 발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잠수함 전단이 잠수함 사령부가 되어야 하고 항공 전단도 함재기, 조기, 경보기, 다양한 헬기 등을 운용할 항공사령부가 되어야 한다. 각 군 사령부는 무인기를 운용할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해병대는 해군의 일부이지만 집단 이기심으로 서로 간의 연결이 부족하다. 사관학교 동기생들조차도 서로를 소달기 서로 보듯이 한다.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많이 하면서 자치 항공단을 가진 미국 해병대를 벤치마킹하여 모델로 삼으려 한다. 말 그대로 귀신 잡는 무적 해병대가 돼야 한다. 해외 공관에도 해병대를 배치하여 교민과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국정원과 협력하여 교민들과도 유대 관계를 갖게 할 전략 전술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6만 5천 톤급의 대형 엘리자베스 아리아를 벤치마킹하여듯이 포클랜드 전쟁 당시의 영국 해병대와 같은 수준을 참조해야 할 것이지만 한반도 주변에 특이한 지정학적 용인과 함께 해저를 고려해서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여 항모의 작전이나 운용에 보다 효율과 생존율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만에서 주로 작전하는 청해부대는 해적에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등 활약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면서 중동 바레인에 기지를 둔 미국의 중부사령부 모함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해와서 한미동맹을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과시해왔다. 이것이 대한민국 나름의 대양해군의 실제적인 객관적 상황이다. 해군 운용 병력의 부족이 문제로 부상. 전력 증강에 따라 함정은 계속 늘어나는데 해군 병력은 고정되어 있다. 한국의 해군 함정은 오랫동안 출동 나갔다 기항에 돌아와도 전력상 휴식 없이 바로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준사관과 장교가 전력의 대부분인 해군 군구조에 맞는 국군 병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항공모함 선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항모에는 호위함 3척, 순양함 1척, 이지스함에서 3척, 잠수함 1에서 2척, 군수지원함 등과 각종 헬기, 초계기 등의 해군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방부를 넘어선 국민의 이해와 협조에 정부 차원의 검토와 지원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 각 군의 작전 환경과 임무가 급격히 나날이 변화된 한반도 군사 전략 상황에서 기존 예산과 조직 관리 개념이 병행돼야 한다.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사거리 800km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게 되었으며 고도의 기동성과 정확도를 갖춘 무인기 드론이 강력한 무기체계로 등장하였고 자체 개발한 각종 레이더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마하-10의 미사일은 이미 개발했고 무인기의 결합 등에 따라 북한 중공에 대해 훨씬 유효한 재래식 전력 억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무인기 조종을 위한 무인기 바이러스의 양성도 시급하다. 무인기로 일부 함재기를 할 경우 항모의 선단 규모를 줄일 수 있고 헬기 및 경보기, 초계기 등도 줄일 수 있고 기동성이 높은 경항모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항모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공중조기 경보기 및 정찰 첩보위성의 개발과
발사가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핵주권은 물론 로켓의 고체 연료 사용 등을 미국과 협의하고 정찰 위성은 최소한 5개가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핵 확산 억제도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항모 보유와 함께 차원 높은 국방 운영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동북아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인내와 과감한 방산 투자 등으로 막강한 전쟁 억지력을 고도로 높여야 한다. 향후를 미군의 전면적 배치 상황을 눈여겨봐야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정신이 나간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이미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대만에 북한과 중공을 타깃으로 미 해병대의 무인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한국군이 대체할 의지가 있다면 핵 주권과 로켓 사거리 제한을 미국으로부터 풀고 해상 현무 등의 다양한 성능을 가진 공격용 미사일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전자권 회수 등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라도 전력을 강화하면서 연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자는 옳다고 본다. 이는 주한미군에게도 합리적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고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된다고 본다. 미군의 전면적 재배치는 미국이 대만을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한 군사 전략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경항공모함인 상륙함 21척을 운영하기 위해서 8척 등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을 올해 회계연도 안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추가 항모 건조 계획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은 어떤 규모의 항모를 선택할지 함재기는 말로 그리고 선단의 규모에 따라 레이더 및 무장은 어떤 것으로 할지 등을 최종적으로 참고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 주변에 포진한 가상 적들의 종합군사 공격력을 감안하여 사안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섬을 활용하여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여 동서의 원거리 섬에 침몰하지 않는 항모의 비상수단의 편제도 구상해야 한다.